제가 이렇게 따져보면은 20년 전부터 정말로 잘 만들어서 이 악물고 집착하면서 지키는 습관이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 자기가 우선시하는 습관들이 있겠죠.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건데 바로 뭐냐면은 시간 약속 잘 지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 다 끝까지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약속. 대한민국 사람들은 여러분 시간 약속 잘 안 지키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오죽하면 우리가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있겠어요. 뭐 5분 늦는 거, 10분 늦는 거, 코리안 타임 들어보셨죠? 이거 진짜 최악이에요. 대한민국이 만약에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지옥이 될 텐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신뢰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근데 리더들이 노력은 많이 해야겠지만 우리도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코리안 타임.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한다니까요. 5분 늦고 10분 늦고 그러는 게. 그러니까 결국 약속을 안 지키는데 약속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 약속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것도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제가 이 습관이 생긴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20대 초반에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직위가 높다. 무슨 사장님, 대표님 아니면 뭔가 좀 유명하다. 이런 분들 있으면은 찾아가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교로 무슨 강사님이 오시든 아니면 유명하다 그러면 뭐 이메일도 보내보고 뭐 이렇게 찾아도 가보고 그러면서 그러면 뭐 다 만나주진 않습니다. 제 기억에 열에 한 분은 만나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삼성전자의 한 부사장님이 저를 멘토링을 오랫동안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부사장실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스케줄도 잡아야 돼요. 그게 뭘까 거기 이제 보안도 통과해야 되니까 등록을 해야 삼성전자 이렇게 뭐 사업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저는 진짜 맨날 거기에 1시간 전에 갔어요. 1시간 전에 최소 진짜 좀 널널하게 갈 때는 2시간 전에 갔어요. 2시간 늦으면 안 되니까 왜냐면은 차가 막힐 수도 있고 전철 타고 가도 전철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돌발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날 만나주는 건 어떻게 보면 진짜 절호의 기회인데 이 기회를 내가 늦게 가서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때 제가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게 좀 뭐랄까 몸에 체득되는 거거든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 시간을 내서 귀중한 소중한 시간 내서 저를 만나주니까 저도 그거에 절대 뭔가 이렇게 누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시간 전에 도착해서 뭐 했냐. 여러분들 이거 꼭 해보세요. 진짜로 오늘 얘기 제가 자주 했는데 안 해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저는 대화를 많이 해보잖아요. 아,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이런 거 안 할까? 까먹은 것도 있고, 아,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 그게 뭐 별 효과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 알려드리면은 저는 2시간 전에 도착을 하면은 그런 분들 만날 때는 제가 거기에 이제 뭘 좋은 얘기를 들으러 가고 듣기만 하면 안 되죠. 좋은 질문을 하러 간 거거든요. 질문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도착해서 질문을 계속 이렇게 적어봅니다. 질문을 이렇게 적어봐요. 실제로. 그럼 어떤 신기한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이걸 다시 보죠. 10개 정도 이렇게 적었다 쳐요. 그러면 이 질문이 갑자기 쓰레기처럼 느껴져. 이런 헛소리를 내가 왜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이걸 쑥쑥쑥 제가 지웁니다. 그 다음에 2번 질문을 보죠. 질문을 했잖아요. 내가 대답을 할 수가 있어. 이것도 그럼 안 해도 되네. 슥슥슥 지웁니다. 그럼 예를 들어 10개 적었다. 10개 적었다. 그러면 한 3개 남아요. 아니면 뭐 5개 남거나. 이게 뭐예요? 셀프 피드백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키운 거예요. 아직 그분 만나지도 않았는데 뭐예요? 그분 아우라로 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만나서 질문을 많이 받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정말 제가 안타까운 건데 그러니까 질문이 정리가 안 돼서 예를 들면 막 여러 명 있는 데서 질문을 들어보잖아요. 저만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옆에 같이 이제 강연에 참석한 분들도 그 사람 질문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횡설수설하느라고 진짜 정신이 없으세요. 그러면은 그게 발표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좀 횡설수설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적은 거 읽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만나기 전에 이런 기회가 잘 없는데 그때 내가 딱 바짝 정신 차리고 그걸 준비를 해서 딱 깔끔하게 야무지게 물어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희 이제 제가 성경 강단 할 때 2학기 동안 삼성전자 CEO 강연을 해서 제가 아까 그 부사장님을 알게 된 거거든요. 이게 진짜 미친 교양이었어요. 이거는 전 세계 유례 없는 미친 교양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때 당시 이제 우리 투지폰이었을 거예요. 아무튼 삼성이 그때 핸드폰으로 노키아 다음으로 이제 잘 나갈 때인데 2등이었어요. 그때도 굉장히 글로벌로 점유율도 높았는데 그때 사장님이 이기택인가 아무튼 성함이 이런 분인데 이분이 꽤 잘 나가시는 분인데 이분한테 질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질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먼저인가 다른 사장님이 먼저인가 아무튼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거 먼저 질문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게 다 경험에서 얻은 거라니까요. 질문을 하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했는지 내가 한국말을 한 건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분한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에 관련해서 궁금한 거 질문해봐라. 아니면 궁금한 거 해봐라. 그랬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퀄컴에 뭐 3G인가 2G인가 아무튼 그때 당시에 어떤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2G 바이 퀄컴 이런 식으로. 그게 로얄티 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로얄티 내고 쓰면은 이거 죽 써서 개 주는 꼴 아니냐고 제가 진짜 그 사장님한테 죽 써서 개 주는 꼴 아니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학생 그거 기자들이나 하는 질문인데 아주 날카로워. 그래서 말은 똑바로 하고 나서 여러분 이런 거 제가 고스란히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진짜 심장이 진짜 살 찢고 나오는 줄 알았어요. 쿵쾅쿵쾅 거려서. 근데 또 뿌듯함이 있어. 내가 질문을 성공했다. 이러면서 저도 여러분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더 나가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다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정말로 준비를 하고 열심히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이제 우리가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간 약속. 시간 약속을 여러분이 딱 뭐예요? 중요한 약속이 잡히면 어떻다? 일찍 도착해서 그 말할 것도 좀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서가 짱이죠. 독서가.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게 실제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멘토링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 제가 늦는 거를 극혐해요. 극혐. 진짜 극혐. 그냥 늦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늦을 수도 있습니다. 막 배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진짜 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내가 가는 길이 막힐 수도 있잖아. 늦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점도 감안은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막 회사 출근 100번, 1년에 200번 하는데 한두 번 늦는 거는 저는 솔직히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엄청 빅 이벤트예요. 엄청 빅 이벤트고 여러 명이 함께하는 자리예요. 그럼 제가 정말로 늦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멘토링 프로젝트 4기가 시작할 때 제가 절대 아무도 늦지 마세요. 그거를 꼭 마지막에 멘트를 꼭 넣어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한 분도 안 늦었어요. 한 분도. 근데 이제 두 번째 할 때 두 분인가 한 분이 늦었어요. 한 명이 늦었나? 일단 제가 그거가 너무 싫어요. 왜냐면 여러 명이 모여 있어서 저는 이제 안 기다리고 시작하는데 만약에 그분을 기다려야 되면 여러 명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맨날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너무 간절하다 그래서 온 거면서 이거 시간 약속도 못 지키는데 간절한 거 자기 꿈을 어떻게 이뤄요? 이 간단한 것도 못 하면서. 근데 또 도시락 식사 모임을 이제 했어요. 도시락 모임을 하는데 그때 늦었던 친구가 또 늦은 거예요. 연달아서. 그래서 기억이 나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건 진짜 최악인 거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어린 친구인데 정신 번쩍 날이라고 한마디 해줬어요. 이 친구 되게 정신이 번쩍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후기에 다음에도 제가 만약에 늦으면은 또 쓴소리 해주십시오. 딱 그렇게 저한테 후기를 보낸 거예요.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예요, 사실. 막 되게 오늘 뭐 모임 너무 좋았고요. 행복했습니다. 다음에도 제가 늦으면은 꼭 쓴소리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다음에도 늦으면 제가 꼭 쓴소리 할 거예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죠? 제가 아니에요. 다음에 늦으면 포기합니다. 딱 그래요, 그냥요. 3번은 이게 모임이 5번인데 그다음에 뭐 사이드로 모여봤자 6번인데 3번 늦는다? 저는 뭐 제가 이거는 성급한 일반화 오류에 솔직히 가까워요. 근데 저는 인생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 왜? 시간 약속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 안 되냐? 보여드릴게요. 시간 약속이 중요한 이유. 여러분 시간은 비싸요. 시간은 비쌉니다. 예를 들어 제가 1년에 5억 번다고 해봐요. 그러면 200일 일한다고 해봐요. 저는 200일 안 하지만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은 얼마요? 하루에 여러분 1급이 250만 원이에요. 시간 가치가 달라요. 주 뭐 10시간 일한다고 쳐. 그러니까 시급이 25만 원이에요. 시급이 25만 원. 보통은 1급이 25만 원인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은 여러분 그걸 떠나서 뭐 시급이 뭐 만 원이냐 뭐 그것도 절대적 액수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좀 뭐 그러니까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러 가서 만약에 그 사람이 좀 어떤 지위가 있고 어떤 뭐라 그럴까 능력이 있고 명성이 있다. 일단 그 사람 시간은 상대적으로도 무조건 비쌉니다. 더. 근데 그걸 떠나서 모두의 시간은 비싸요. 왜 비싸냐?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예를 들면 왜 다른 약속보다 시간 약속이 중요하냐? 다른 거는 만약에 약속을 깨면은 만회를 할 방법이 있어요.
근데 시간 약속은 여러분 만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은 여러분 무엇보다 비싼데 시간 비싼 줄 아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뭘 해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시간 비싼 줄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거 이게 이제 진짜 최악인 건데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그 사람이 늦어서 만약에 그 사람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5분이 한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이 미친 듯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시간만 5분씩 손해봤을까 기분도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돼요. 개판되는 거예요. 개판되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시간 약속 늦은 사람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신뢰는 시간보다 더 비싸요. 여기 써놨군요. 신뢰는 시간보다 더 비싼데 신뢰를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계약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은 신뢰를 구성하는 것 중에 되게 큰 부분인데 시간이 여러분 시간 약속 안 지키면 신뢰가 가나요? 안 가나요? 안 가죠. 신뢰가 떨어지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신뢰로 뭐예요? 여러분 신뢰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은행의 신뢰는 뭐예요? 신용 등급이에요. 그런 사람은 대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이자도 더 싸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뢰가 그렇게 무서운 건데 그냥 신뢰 비싼 줄 모르죠. 신뢰가 막 넘치는 집단은 어떠냐? 돈을 더 효과적으로 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거는 진짜 저도 노력을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도 좀 같이 해주세요. 리더들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재택근무를 사실상 없애버렸어요. 저는 이게 애프터 코로나는 좀 재택근무가 많이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생각보다 거의 뭐 반도 안 가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하루 출근 4일 뭐 재택 아니면 뭐 2일 출근 3일 재택 이럴 줄 알았는데 뭐 하루 재택 정도로만 거의 남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특히 판교의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왜? 일단 신뢰가 없어서 그래. 이게 제일 커요. 제일 커요. 신뢰가 없으니까 이거는 리더들도 문제지만 실제로 직원분들이 신뢰를 못 주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웃풋 중심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느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모여서 하면 빠른 게 많죠. 그런 부분이 있더라 그래도 왜냐면은 사람이 계속 모여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사무실 근무는 사실 혼자서 일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몰아서 이틀 정도만 재택근무를 해줘도 이때 그 사이에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시간을 알아서 내서 하면 되니까 낮에 병원도 갔다 오고 뭐 은행 업무도 보고 그러면은 반차도 안 써도 되고 뭐 반반차도 안 써도 되고 삶의 퀄리티가 다른데 아니면 내가 진짜로 밀도 있게 일해서 조금 쉴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서 출퇴근의 지옥에서 벗어나면은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출퇴근을 해야 되는 직종들이 있어요. 뭐 사이트가 공장이거나 아니면은 뭐 손으로 직접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은 사무실 근무자들이 출퇴근 시간에 빠지면은 출퇴근 시간이 여유로워지죠. 그래서 이게 신뢰가 넘쳐나면은 재택근무가 되고 이게 확산이 되는데 신뢰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되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하이브리드 아니면은 아예 그냥 사람들이 나는 여기 안 다닐래 이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안 하는 데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미국도 그게 한계가 있어서 많이 오피스로 다 돌아왔어요. 뭔가 이제 느리다는 거죠. 보안 문제도 있고. 근데 보안 문제라기보다는 제 생각에 느린 것도 크고 아무튼 신뢰 문제가 커요. 그래서 신뢰가 박살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약속은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주기적으로 하는 약속은 이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약속은 저는 여러분 최소 1시간 전에 가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면 평소 저는 오늘도 제가 압구정동에서 선생님 한 분을 만나고 왔는데 20분 전에 제가 먼저 도착합니다. 솔직히 그 계약 관계도 제가 갑이에요. 근데 제가 20분 전에 먼저 도착합니다. 이게 뭐가 웃기냐면 고 작가님도 좀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저희가 처음 약속 잡고 맨날 만날 때 2시에 만나기로 하면은 맨날 둘이 1시 반 정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그냥 아싸리 1시 반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똑같아요. 먼저 온 사람 이렇게 책을 읽고 있어요. 똑같아요. 일찍 도착하면은 저는 이제 책을 읽거든요. 이때가 집중력이 1.5배인 것 같아요. 왜?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때 집중력이 진짜 1.5배로 올라가서 요때 읽는 게 저는 좀 쏠쏠하다고 봅니다. 뭔가 좀 기분도 좋아 이때 읽으면은. 그다음에 다 책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약속을 일찍 나가세요. 그럼 책 읽을 시간 생기겠죠? 왜냐하면은 막 엄청 막 다 바쁘다 그러는데 뭐 진짜 바쁜 분들 있으시겠죠. 근데 뭐 저는 뭐 회사 생활 안 해보고 뭐 저는 사업도 해보고 저는 사람 많이 안 만나봤나요? 그 다음에 뭐 안 바쁘다는 거는 증명할 방법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독서를 하고 있으면은 일단은 뭐예요? 이거는 이건 꿀팁인데 이건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아까 이 신뢰 이게 아우라가 생겨야 되거든요. 신뢰 아우라가 생겨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독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약속의 당사자가 와요. 책 읽고 있었네. 그러면은 그럴까요? 그 사람들 이 새끼 책 읽고 있네. 웃긴 새끼 아니야? 뭐 이럴까요? 뭐 읽고 있어? 이거로 시작하겠죠. 그러면 또 거기서 살짝 읽은 내용 말해줘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스토스테론에 관련해서 읽고 있거든요. 이거 숫사슴 갖고 테스토스테론 이렇게 고안 제거해서 실험을 한 건데 테스토스테론을 없앴을 때 얘네가 어떻게 행동이 변하는지,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을 주입했을 때 어떻게 얘네가 또 다시 남성성이 부활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유전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을 많이 갖고 온 여자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성향이 변하는지 이런 걸 읽고 있어서 난 테스토스테론에서 일을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요걸 좀 가지쳐서 더 읽어보고 싶어. 이렇게 말해봐요. 수준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만난 얘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일단은 늦게 온 사람은 허둥지둥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나서 얘기할 내용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거 좀 점검해보고. 싹 그래서 이야기 풀어나가고. 그러니까 관계의 주도권을 매번 갖고 가는 거예요. 평생. 이걸 20년 한 사람이랑 20년 동안 매번 늦는 사람이 또 매일 늦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만 해도 여러분 진짜 인생 바뀝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운이 없어서 늦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제가 딱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솔루션. 나 5분 뒤에 도착하고 8분 뒤에 도착하면 진짜 이거 개쓰레기인 겁니다. 딱 늦으면 정말 미안해. 솔직히 언제 도착할지 모르겠어. 심지어 그냥 내가 만약에 15분 안에 도착할 것 같다 그럼 30분 뒤에 도착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좀 일찍 오면 오히려 절정 대미의 법칙처럼 마지막에 기분이 좋아지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좀 더 역효과가 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설프게 거짓말로 5분 뒤에 도착, 5분 뒤에 도착 이딴 헛소리 하지 말고 깔끔하게 몇 분에 늦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만나면은 무조건 대역죄인 모드로 들어가십시오. 내가 진짜 늦어서 잘못됐다. 죽을 줄 졌다. 만약에 뭘 먹어야 되면 쏴야 돼요, 여러분이. 왜 시간은 비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명분으로 쏘게 돼. 그러면 거기서 또 상호성의 법칙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난 다음에는 무조건 대역죄인 모드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진짜 다음에 만날 때는 진짜 일찍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그런 것 우리나라 이거 시간 관념 다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이 늦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먼저 나왔던 사람이 난 지난번에 나 진짜 너 늦게 나오고 미안해가지고 일찍 나와. 그러면은 또 뭐랄까 주도권을 갖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일찍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이거는 이악 물고 집착해야 돼요. 제가 이거는 누구보다 습관이 잘 들어서 이거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항상 뭔가 일찍 나가려는 거. 진짜 과할 정도로 일찍 나가서 뭐 하면 돼요? 독서하면 된다니까요. 독서하거나 뭐 공부하거나 단어 외울 때도 있고 심지어 스트레칭 해도 되고 스트레칭 목 스트레칭하고 아니면 유튜브 틀어놓고 이거 그럼 기분 좋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분 좋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여러분 뭔가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한 비밀을 캐내서 뭔가 인생을 역전하려는데 그런 건 없고 상식을 얼마나 꾸준히 집요하게 오랫동안 실천하냐예요. 그게 누적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역량 구체적인 게 뭐예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돈도 빨리 벌고요. 뭘 해도 잘 됩니다. 사업은 여러분 신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여러분 신뢰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 없는데 돈 많이 버는 사람 한탕 해먹은 거죠. 이제 그 사람들 이제 쫓김을 당하겠죠. 이 사람들 잡으러 다닐 거니까 아니면 욕을 먹던가 신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신뢰를 뭐예요? 책으로 진짜 명저만 좀 대중성이 떨어져도 뭐 타임즈가 1위로 뽑은 거, 이코노미스트가 1위로 뽑은 거, MBTI도 MBTI 이러면 좋습니다가 아니라 성격을 팝니다. 그 이코노미스트가 올해의 책으로 뽑은 거에서 MBTI 역사를 진짜 이렇게 추적을 해본 거예요. 그 엄마랑 딸이 MBTI를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미국 교육기관에서 까였는지 그런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죠. 그 신뢰가 누적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행일치 보여주고 이거 하면 하겠다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진짜 여러분들이 시간 약속 이렇게 이런 게 다 초등학교 때 배운 거잖아요. 사실요. 안 지켜요? 나는 진짜 그거 시리즈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나중에 초등학교 도덕책이 무슨 얘기 나오나. 그것만 잘 지켜도 잘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 왜? 그러면 그래요. 그렇게 하면 나쁜 놈들만 잘 삽니다. 여러분 나쁜 놈들이 마음 편하게 살 것 같아요? 전 돈 좀 덜 벌어도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죄 지은 게 아니야. 나는 약속 일찍 도착했어. 난 마음 편하게 살고 싶거든요. 마음 편한 게 진짜 부자인 거거든요. 내가 200억 있으면 뭐야 막 무서워갖고 막 전전긍긍하고 돈 더 못 벌면 어떡하지? 이거 잃으면 어떡하지?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했지만 100억 부자를 목표로 하면은 인생이 왜 비참해지는지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뭐 200억 부자 목표하면 왜 인생이 비참해지는지.
실제로 비참해집니다. 어느 정도. 뭐 아니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그분들이 과연 비참한지 안 비참한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스터디한 가족 여러분들 이악 물고 시간 약속 잘 지키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저희 행사 같은 거 할 때 일찍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딱 도착하면은 이거 느껴본 사람 알죠? 조용히 책을 꺼내서 다 책을 읽고 있는데 대한민국 5천만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유대인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이 1등 민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제낄 수 있어요. 우리가 챔피언 벨트 뺏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겨야죠. 못 이길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그렇죠? 아무튼 우리 사랑하는 스터디한 가족 여러분 시간 약속 잘 지켰으면 좋겠고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100에 두세 번은 또 어기거든요. 그럼 또 이제 대역죄인 모드 들어가서 반성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반성을 하면서 또 시간 약속 잘 지키 또 느슨해진 거를 튜닝을 하죠. 저도 이번 기회로 또 200번 꾸준히 잘 지키려고 저 자신의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